아버지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딱 두 가지가 필요해요. 1번 인정. 아버지가 이렇게 사셔서 저희가 이렇게 삽니다. 아버지 죄송하고 감사해요. 2번 엄마 모르는 현금.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거 뭐니 해도 상처로 얼룩져진 가정을 회복하고 싶다면 정기적인 캐시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은 그 돈을 통해서 뭘 생각하실까요? 아, 이 아이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얘가 일상에서도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그래서 엄마 몰래 돈을 3번을 드렸더니 아버지도 변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자식이 오든 가든 절대 움직이지 않는 스타일이세요. 보통 엄마들은 왔어, 왔냐. 아버지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수도승이야. 그럼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왔습니다. 왔냐? 갈 때도 아버지 갈게요. 가라. 근데 그날은 엄마는 무릎 아파서 안 나오시겠다고 그러고 아버지가 나오시겠대요. 오, 공항에. 제 인생의 기억으로 최초. 아버지하고 저하고 둘이 공항을 가요. 엄청 어색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인하고 길을 걷는 것보다 외국인은 할 말이라도 있어요. How are you? Fine, thank you. Where I come from? 뭐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하고는 근데 요즘은 뭐 이렇게 우리 바코드 돼서 찍 그냥 가잖아요. 그땐 다 사람으로 통과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여주고 이렇게 돌아보면 엄마는 저기서 울거든요. 저는 엄마가 공항에 나오는 게 싫어요. 그냥 우시니까. 그날은 아버지가 오셨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다섯 걸음도 안 되는데 시간이 천천히 가면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돌아봤는데 아빠가 저기서 저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제가 대성통곡을 할 것 같은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돈을 세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정말 천만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내가 여기서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보고 있었으면 내가 여기 주저앉아가지고 내가 대성통곡을 할 뻔했는데 이게 뭔 창피한 일이야 공항에서. 근데 아버지가 저러니까 다행이네. 그리고 딱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이 모든 조명이 다 꺼지고 핀 조명 하나가 아버지 등 뒤를 쫙 하고 비추는 것처럼 보이고 공항은 정말 영화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 흑백이고 그냥 어둠 속에서 아버지 뒷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평생 아버지랑 살면서 한 번도 못 봤던 두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 왼쪽 어깨가 심하게 내려앉아 있으시다. 두 번째, 오른쪽 무릎을 꺾어서 걸으신다. 이렇게 걸으시더라고요. 그것도 2초 이상 보면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사람은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래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 피사체가 눈을 통해 이렇게 들어가는 거래요. 애정이 있을 때만. 그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면 사랑이 시작된 거래요. 어느 날 제가 40이 되고 50이 되면서 왜 귀가 안 들리는지 병원에 가서 한번 알고 싶더라고요. 검사를 했는데 인공와우라는 걸 하면 소리를 다시 들으실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그럼 제가 할게요. 아버지는 너무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귀 들으면 누구 목소리를 제일 먼저 듣고 싶어요? 누구 엄마 목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엄마 옆에 계시다 연병하고 있네.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처음 수술하고 듣는 소리가 그게 아닌 게 다행이네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수술을 했어요, 인공아우를. 그래서 이제 소리를 기계로 넣는 날이 딱 왔는데, 근데 소리가 들으니까 아버지가 음에 들려야! 음에 들려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엄마가 막둥이한테 한마디 하시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고맙다. 고마워. 와, 소리가 들리고 못하더라. 소리가 들려서 고맙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네요. 아들의 강연을 한 번 정도 들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가 노동일해서 아들은 성악을 했고 아들의 목소리를, 아들의 노래를 아버지는 한 번도 못 듣고 돌아가셨네요. 근데 이게 과거로 끝나면 좋은데 희한하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그 문제가 살아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부모님에게 독립을 했잖아요, 대부분. 근데 놀랍게도 독립은 했는데 해방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독립과 해방은 다르거든요. 자, 독립한 건 아버지 집에서 내가 나온 거잖아요. 이건 독립이에요. 근데 해방은 뭐예요? 과거의 상처나 모든 걸로부터 나와서 나의 그 과거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해방인데, 우리는 환경적으로 독립만 해버린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현재의 자기와 배우자와의 관계, 자기와 자기 자녀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엄마 사랑은 제가 많이 받았는데 아버지하고 이걸 모르니까 딸한테는 이게 잘 가는데 쌍둥이 아들들에게는 그게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아들한테는 안 가는 게 인위적으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아버지들 보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얘한테 잘 안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받은 대로. 왜냐하면 인간은 가던 길로 가야 편하거든요. 감정도, 기억도. 갑자기 꺾으려고 하면요, 엄청난 힘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와이프하고 겪는 갈등하고요, 자식하고 겪는 갈등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남편과 와이프는 사실 헤어질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자녀는 사실 헤어질 수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또 다른 자기고, 또 그리고 그 아이에게서 자기를 보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하고의 관계를 해결해야 자기와 자기 아들과의 관계가 자동으로 물려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금 생존해 계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셔 버리면 나와 내 자식과의 관계를 풀 수 있는 코드가 묻혀버리는 거거든요. 꽤나 많이. 혹여나 이 얘기를 들으시다가 마음에 미안한 사람이 생각나면, 그게 자식이든 배우자든 부모님에게든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든 언젠가 기회가 될 때 어색하게라도 미안하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혜련 씨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아이들 벌써 성인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근데 부모님과의 관계와 자식과의 관계 중에 어느 쪽이 좀 더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저는 사실 둘 다 어려운데요. 그래도 전 부모님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자식보다 부모님이. 특히 이제 오늘 김장욱 교수님이 이야기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도 너무도 공감하는 게, 그 아버지의 그 표현이 너무 약간 진짜 우리 아버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냥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하셨기 때문에 엄마가 생계까지 책임을 지니까 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래가지고 막 하고 막 참외를 사오더라도 막 많이 사야 되니까 입이 막 몇 갠데. 배꼽 튀어나오고 깨진 거 이런 거 사고 가서 빨리 먹어라 빨리 먹어라 이렇게 하니까 제대로 이렇게 말을 건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아버지는 맨날 오히려 말버릇처럼 내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냥 안녕하세요처럼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렇게 막 이거 만지면서 미안하다. 아, 그만하세요. 막 미안한 일을 하지 마시죠. 막 이랬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항상 미안하다 했어. 기억에 남는 게 명절이 되면 아버지가 항상
퉁수랑 만도린 붕 이거 하는 퉁소랑 만도린 땡다리 땡땡 띠리 이거 너무 잘해. 그리고 막 그림도 달력 같은 거 있잖아요. 달력 뜯은 뒤에다가 호랑이 그림. 그거를 첫째 거, 둘째 거, 셋째 거, 넷째 거에서 고무줄로 묶어서 딱딱딱딱딱 이거 놓는 거야. 집에 갈 때 가져가라고. 엄청나시네요. 그러니까 이걸 몇 날 며칠 준비를 하는 거야. 예. 그리고 이제 딱 가. 그러면 우리가 8명이니까 막 식구들 막 남편하고 하면 거의 다 모이면 33명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제사를 지냈으니까 제사 딱 지내고 앉아가지고 다 모였지. 한 2달 정도 연습했다고 들었더라고요. 엄마한테 얘기 들었는데 땡데레랭 땡데레랭 떼레레 이렇게 딱 시작하잖아. 그다음 이제 음악이 흘러야 되잖아. 땡데레 하면 동시에 쳐다보면서 아버지 좀 조용히 하세요. 우리 얘기가 안 들려요. 그러고는 이제 아버지는 라디오 딱 켜고 막 정종 한 잔 마시고 그냥 그러고 주무셨죠. 집에 갈 때는 아무도 호랑이를 안 가져가요. 그리신 거를 그 그림 청소들을 그리고 어떻게 할 거예요? 서운한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아버지는 우리한테 뭔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 반대예요, 오히려. 그 에레나 미안하다. 근데 그럼 아버지 지금 바빠요. 뭐 이렇게 해서 애들이 많은데 아빠는 항상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목마름? 아무도 내 얘기를 안 들어준다. 이런 마음이 있었죠. 그 당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젊었을 때 서라벌 예대를 나왔으니까 지금의 중앙대 연극영화과인 거죠. 예, 지금도 기억이 재능이 나는데 많으셨고. 그 끼를 제가 물려받은 거죠. 내 아버지는 저를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면 한양대 연극영화과 나왔지, 연예인 끼를 하지. 그대로. 그러네. 본인의 꿈을 이뤄준 사람이네. 어느 정도냐면 VHS라고 있잖아요. 예, 비디오 테이프에 내가 했던 울 엄마부터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고 완전 테이프만 이만큼 쌓아놓고 하루 종일 재밌다. 그리고 대사를 다 외우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어느 날은 나보고 태종왕건 아니나 재수종이 나오는 거. 예, 근데 아버지 내 한번 출연하면 안 되나? 내 서라벌 예대 안 나왔나? 내 저 보조리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거였어. 거기다 막 뭐라 그런 거야. 내가 어떻게 KBS PD한테 얘기를 하면 그 수염 붙이고 얼마나 힘든지 알았더니 미안하다. 내가 괜한 얘기했다. 미안하다 이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는 날 나를 기다린 거야. 그러니까 딸들 다 왔는데도 혜륜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그때 실눈 이렇게 뜨시더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아버지 했더니 미안하다 하고 그러고 숨을 못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늘 들어왔던 그 미안하다에 마지막 숨에 미안하다를 하는데 난 너무 화가 나갖고 미안하다만 맨날 얘기해 그랬어요. 근데 2달 뒤에 제가 어떤 행사에 갔다가 강산의 라구요를 불렀어요. 두만강 푸른 물에 고향 생각나시다가 내가 진짜 주저앉아 버렸어. 김창호 교수님은 공항에서 주저앉지 않으셨지만 우리 아버지는 저를 주저앉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1시간을 울었어요. 그래서 실려 나갔어요. 그 이유가 2가지였어요. 아버지가 정말 우리한테 미안했구나. 2번째는 태조왕건 태조왕건 그거 들어드릴 걸 내가 1일 메이저에서 아버지 수염 잘 붙였어. 아버지 보조를 너무 잘했어. 아버지 진짜 너무 잘했어요. 이 이야기를 해드릴 걸. 그 후회를 남겼죠. 그렇다고 살아있는 어머니한테 잘하는 건 아니에요. 뭔지 알죠? 제가 강의할 때 이런 느낌이군요. 뭔가 웃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또 웃음이 이게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조혜련 씨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게 저희 세대의 되게 큰 화두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되게 알고 싶어 하고 싶어 하거든요. 난 돈은 많이 안 벌어도 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 근데 그러는 세상이 조금씩 되어가는데 이제 부모님의 세상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20년, 30년, 40년, 50년 해야 하는 거죠. 그게 직장 생활이든 또 가슴 아프지만 때로는 결혼 생활이든
때로는 또 내가 사업, 나 이거 그렇게 안 하고 싶어. 그러는데도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때로는 자식들이 아버지 그거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오래 하셨어요. 아버지는 진짜 어쩜 이렇게 만다린에다가 호랑이에다가 또 호랑이가 또 퉁소를 불고 아버지. 맞아. 내가 이거 밖에서 일하는 거 아버지 나 학교 나와서 일하는 거 아니야. 나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 보고 나 이거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들을 들었을 때 이제 부모님이 야, 뭐 내가 뭐 대단한 거 있나? 뭐 우리 딸이 이제 잘나서 그런 거지. 그치. 하면서 속으로 그럼요. 엄청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조금이라도 우리를 가다 놓은 상처의 울타리에서 저희가 조금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